어,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 박수도 쳐주시고요.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 플레이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안쌤 영재연구소에서 네, 유아 과학을 이제 맡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제가 어떤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우리 네.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왜 중요한지,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일 수도 있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과학놀이로 똑똑한 영재아이로 자라는 그런 꿀팁을 대방출시키는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영재아이로 자라는 꿀팁 대방출에 있어서 두뇌 발달을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뭐 교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난감을 사용했을 때 이왕이면 그 시간을 조금 귀한 걸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것들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과학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4세부터 과학 실험을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지능이 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정말 과학 실험 안에서 하는 그런 인지적인 거, 언어적인 거, 그리고 발달 과정,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간단하게 저는 좀 과학 쪽으로 경력이 좀 많이 많아요. 그래서 교직 이수부터 해서 병원 경력도 이제 10년 이상 하면서 뭐 교재도 개발하고 검수나 그 강의도 하고 이러한 쪽으로 좀 과학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실험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에서도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네,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유아 엄마들이 알아야 할 그런 교과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과정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핵심만 제가 3가지만 딱 잡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왜, 과학 실험을 왜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과학 실험은 이래서 해야 되구나. 그럼 왜 하필 영재 사이언스 플레이가 이번에 왜 어떻게 출시되었는지. 그 어떤 게 장점인지 다른 거와 비교하고 싶은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했을 때 그 나머지 단계는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과학을 잘 못하는 엄마도,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엄마도 과학 영재, 사실은 이 과학 빼놓고도 뭐 수학 영재, 미술 영재, 어떠한 영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걸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면서 좀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알아야 할 교과 과정에서를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수학, 과학을 몰라서 업무에 지장을 있다라는 직장인들이 너무 우리가 초중고 때 너무 획일화되게 정말 지식 위주의, 지식 전달 위주의 공부만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 과학을 앞으로 우리 인재상에 있어서, 우리 미래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뭐 IT 산업이라든지 혹은 특히 병원, 뭐 약국, 아니면 뭐 석유화학 등에 있어서 수학과학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써먹는 과학을 하는지, 써먹는 수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과 수학의 기초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 역량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3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변화되는 우리 과정에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다, 수행 평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시험을 안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진짜 보면 초등학교 때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2학기 때라든지 우리가 학부모 상담을 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했던 이렇게 결과를 주세요. 우와, 상당히 많이 했구나. 그런데 아이는 한 번도 시험을 쳐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과연 우리 아이는 언제 시험을 쳤단 말일까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거 아니 발문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독서하는 거, 인정, 뭐 인성, 뭐 얼만큼 참여했는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중하 5점, 3점, 1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잘함, 보통, 뭐 노력 요함 등등의 선생님만의 항상 그렇게 체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를 훨씬 더 그래서 우리 때보다 시험에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평소에 그런 자세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과학에 있어서도 우리 친구들이 뭐 관찰, 어떻게 관찰해서 관찰 일기를 썼는지 면담이나 실습이나 등등의 선생님이 이제 선택해서 선생님이 재량껏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한테 수행평가를 하고 있어요. 과학도. 과학 역시나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반장이 될까? 이러한 것에 대한 또 고민이 있잖아요. 1, 2학년 때는 반장이 없죠. 그런데 3학년이 되면 반장 이제가 나오죠. 반장 이야기가 나와요. 반장이 요즘에는 엄마들이 자존감도 높게 하고요. 정말 많은 것에 있어서 엄마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25명의 정원에, 학급 정원에 17명이 대부분 17명이 반장 선거에 나온다는 거죠. 아이들이 지원해서 자기가. 그렇게 본다면 반장, 부반장이 뭐 우리 아이가 똑똑하거나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거의 처음에 보면 3학년 1학기 때 보면 대부분은 좀 친절한 친구, 뭐 배려한 친구, 뭐 어떨 때는 재밌는 친구, 이러한 친구, 자기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뽑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역량이 많은 친구들이 또 완벽해야지 좀 나서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이들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런 친구들이 좀 실습을 할 때 4명에서 6명이 한 조가 돼요. 거기 안에서 아이가 리더가 돼서 좀 자기가 해본 경험으로 좀 주도적으로 해서 발표도 한다든지 그 안에서 아이들이 리더를 좀 경험하고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좀 아이들이 좀 갈 때 좀 더 나서고 자기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할 수 있는 좀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과학을 잘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또 시험은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행평가는 있다는 것을. 네, 그렇게 막 뭐 90점 이상에는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수행평가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2025년도에 이제 좀 안정화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 전공은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교양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필수 과목은 꼭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육부에서의 방침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뭘 잘하는지 나는 뭘 더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좀 당겨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자라는 취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돌이켜서 지금 유아를 내려보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알려고 해보고 호기심을 가져보고 이러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때잖아요. 지금이 그런 게 우리 아이가 어떤 걸 나는 이런 걸 잘하구나. 너는 이런 거를 참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어 하면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역량들을 엄마가 심어주기도 하고 발견도 해주고 뽑아주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 밑에 있는 나무 뿌리, 이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쫙쫙 굵게 뻗어 나가야 하는데 그냥 뭐 경험한다고 해서 좋아지나요? 이왕이면 질 높은 교육이 좋겠죠.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교구가 좋고 의미 있는 활동이 좋은 거죠. 거기에 있어서 과학 실험은 너무나 좋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정말 단단하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모소대나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 있죠.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4년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자라는 게 안 보인대요. 뿌리만 내려요. 뿌리만.
뿌리만 이렇게 하다가 5년째 되는 날부터는 일주일에 몇십 미터가 짝짝짝짝짝 올라간대요.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경험해보고 두뇌 역량을 넓히고 이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 좀 아이들이 좀 많이 흡수해보고 해보고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지식으로 배울 때 쫙쫙 뻗어나갈 수 있게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다.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다. 변화는 즉 생존이다. 네,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중에서 나오는 문구인데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조금 변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도 좀 높여지고 경험도 많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엄마 역시도 이제 좀 두뇌 개발은 언제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좀 좋은 지식은 담아야 되고 지식을 담고 좋은 거를 취해야 할 때 계속적으로 두뇌 발달만 시키면 또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창의 융합형 인재 이거 역시도 이제 역량 중심이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자기 관리도 잘하고요. 미래의 인재는 지식 정보도 잘 처리하고요. 창의적 사고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뭐 아름다운 의사소통 잘하고 배려 잘하고 공동체 의식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벽한 아이들을 원하는 거였는데 그게 저는 이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에 이 교육이 다 스며져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통합 교육과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그 전 단계는 누리과정.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융합적으로 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방안에서도 다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와 인성으로 한 스팀 교육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이제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라 한 거고요. 거기 이제 과학적인 거,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다 이렇게 융합해서 다 버물려서 생각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과학으로 만약에 하면 과학은요. 탐구도 해야 되고 집중력 있게도 해야 되고 결과를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고 물론 인성, 배려 이런 것들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실험 안에서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석 같은 경우에서도 자석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에 대한 기술로도 뻗쳐나갈 수 있는 거고 공학적으로 코딩도 과학 실험이 저는 창의융합형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실험을 하다가 그 과정이 있잖아요. 액체를 넣고 그 위에 밀도 실험이면 기름을 넣고 물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됐더라?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얘기해보자. 과정을 얘기해보자. 그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서 결론 도출까지 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얘기하게끔 하듯이 그것도 공학 부분에 써 있었고 그러면 그거에 광섬유, 빛의 혼합, 색의 혼합 이러한 것은 또 예술적으로 갈 수 있고요. 측정하는 거, 과학이지만 수학적에서도 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게 더 무겁고 가볍고 시소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사고력 문제에 정말 빠지지 않고 수학 부분에도 5 영역이 있죠. 연산을 제외한 이 4가지 부분이 도형 측정, 자료화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학이랑 연계되는 게 너무나 많다. 네, 그러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한 가지로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과학 실험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우리는 이제 수학은 뭐로 시작하죠? 수학은 교구로 시작해요. 그리고 수학은 8살 때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5살 이전에 갑에부터 시작해서 교구 수학 했다가 8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은요? 과학의 교구는 뭘까요? 과학은 실험인 거죠. 과학도 우리가 수학을 교구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수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교구로 접하듯이 과학도 마찬가지로 과학을 이론으로 접하기 전에 손으로 만져보고 체득화하고 그러한 것을 필요하다. 그것이 과학이 실험이다. 제가 두뇌 발달이나 이제 유아를 강의를 할 때 정말 많은 이 그래프를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만 7세다 하면 어디에 속할까? 만 6세다 하면 지금 어디에 속할까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뇌 발달 정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급격한 거는 사실 엄청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6세, 7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지금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있어요. 뇌 발달. 그런데 뇌 발달은 그냥 있는다고 발달되지 않아요. 뇌세포는 자극을 받아야지 서로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요. 연결.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사과라고 해도 사과는 뭐 신맛이다, 뭐 어떻게 생겼다, 그거 가지고 어떠한 미술을 뭐 그리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10가지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사과라고 했을 때 하나, 두 개만 떠오르는 친구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고력, 그리고 그게 말하는 우리가 창의죠. 창의라는 것은 우리가 창의력은 어떻게 키워요?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창의력은요, 1 이러한 것들, 내가 그 밑바닥에 깔린 것들이 많아야지 거기서 이거 더해서 창의력, 이거 더해서 창의, 그게 창의 융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뭐 엄청 뭐 특별한 생각한다고 해서 넌 창의력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연필이 있고요, 지우개가 있어요. 연필 지우개를 생각하는 사람이 연필 지우개, 연필 뒤에 지우개 붙어있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창의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자기가 했던 그 경험들을, 엄마 그럼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이렇게 해볼까요? 등등의 이렇게 합치고 쪼개보고 조합해보고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과학 실험이 좋은 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운의 잔의 뭐 밸런스를 맞춰요, 뭐 자녀 교육은 어때요, 운의형은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유아들은 아직까지 문해를 많이 써요. 자네는 거의 3살 때부터 이렇게 벌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암호 해독하게 되는데, 그 자네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뭘까요? 우뇌를 자극하고 우뇌를 활용하면서 좌뇌를 넣어주는 거.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근데 과학 실험을 하게 되면 듣고요, 그리고 만져보고 조작해보고요, 어떤 거 세심한 거는 정말 손근육의 디테일함이 필요하고요. 냄새 맡아보세요. 맛보세요. 쓴맛인가요? 신맛인가요? 한번 측정해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결과 한번 보세요. 이러한 모든 우리 오감을 사용하면서 그거는 자기화란다, 그거는 자석이야, 나침판이야, 마찰력이야 등등의 그런 언어적인 자극을 하면서 이제 결론, 지식적인 것도 넣어주는 이 좌뇌 우뇌의 밸런스를 너무나 잘 해줄 수 있는 게 실험이다. 미래의 학자다. 4차 산업혁명, 뭐 미래 교육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실생활과 연결시켜주는 거. 우리가 써먹는 언어, 써먹는 과학, 써먹는 수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책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 엄마, 왜 하늘은 파래요? 엄마, 왜 낙엽 색깔은 왜 가을이 되면은 빨간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고 노란색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 그럼 이것도 자석이에요? 저것도 뭐예요? 이렇게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거에 아이들이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엄마, 그럼 이거 염색한 거예요? 뭐 이렇게 빛 반사된 거예요? 등등의 아이들이 실생활과 엄청난 과학 실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실생활을 적용시켜 줄 수 있고, 그거를 적용시키게끔 하는 실험이 좋은 실험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도 다른 곳에 이렇게 가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는 되게 학문적이네. 아, 여기는 실생활은 있는데 뭔가 지식적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생각을 이제 잣대가 생길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지 발달, 마찰력, 표면 장력, 삼투압 이러한 것들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유아들한테? 그 맘마, 마마, 뭐 엄마, 마미,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 거죠? 없어요. 아이는 그냥 하나를 먼저 말해주는 게 그냥 그거에 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지 발달은 우리가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좀
지능 쪽인 부분에서도 인지 발달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언어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 아이들은 어렵고 쉽고가 없다. 어차피 한 번만 처음에 들은 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엄마 했다가 마미 했다가 맘마 했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언어에는 쉽고 어려운 게 없다. 과학 교육학에서는 과학 실험의 장점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지만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과학 놀이 후 아이가 세상과 과학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얘는 뭐를 먹고 살까? 얘는 왜 초록색일까? 얘는 왜 빨간색일까? 잎의 색깔도 다르죠. 달의 모양은 왜 변해요? 등등의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실험이나 자극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계속 변하지 않게 달, 상현달, 하현달 그게 뭐 대학교 가서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그 잠깐 되는 그 과학 시간에서도 우리 아이가 주도적이고 리더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인 그거를 쌓을 수 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네, 정리라고요. 우리 영재 창의적 문제 해결의 기출 문제에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한 관찰, 관심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으로 생각을 해봤냐? 생각을 해봤냐? 네가 경험을 해봤냐?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자연을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좀 관찰력 있게 조금 다르게 남들과 다르게 독고마리를 보고 뭐 견인차, 비행기 날개, 비행기 이러한 새의 날개를 보고 뭐 비행기를 고안해내고요. 연잎 이거 그 표면 장력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뭐 물에 젖지 않는 천이나 프라이팬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력.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창의적인 게 생겨난다. 이거에 대한 좀 키포인트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3학년이 되면요. 이제 겨울에 영재원 시험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죠. 갖게 되는데, 이런 정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서류를 접수할 때 입증 자료, 영재성 입증 자료를 이제 원하는 것들을 제출하고 그럼 1차에서 이제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쳐요. 창의력, 얘가 생각을 얼만큼 다양하게 하는지 답이 없어요. 답은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구나. 다양하게 생각하구나. 사고력이 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전형. 두 번째는 면접이에요. 근데 제가 왜 실험이 중요하냐면 면접에서도 실험과 관련되는 문제를 내죠. 넌 정말 실험을 해보고 말을 하느냐. 너의 지식은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냐. 체득화되었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방법들, 면접 질문이 있는데요. 뭐 철가루, 모래, 콩, 소금,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3가지를 써봐라. 말해봐라. 그래서 그 면접 전에 뭐 뽑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 면접관이 그냥 다이렉트로 질문하게도 되고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미술영재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화가를 좋아하냐? 왜 좋아하냐? 너는 그쪽에서 한번 그려봤냐? 라는 그런 좀 해본 거에 대한 경험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낸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해본 만큼 기억한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토록 제가 두뇌 개발에도 좋아요, 인지 발달에도 좋아요, 지능도 올라가요. 그리고 과학 실험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 이번에 플레이 단계에서 그럼 뭐 어떤 게 좋아서 이제 이런 게 나왔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 중에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코칭이나 아니면은 제가 상담이나 등등의 강의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Y, W랑 K와 다른 그 유아 과학 실험과는 그럼 어떤 게 다르냐? 여기는 어떤 게 좋냐? 저기는 어떤 게 안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2군데서의 교재를 들고 왔어요. 제가 들고 왔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좋고 안 좋고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좋은 점을 여기에서 가장 좋은 점,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을 이렇게 취득해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W 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실 저의 강의에서는 이름까지 다 얘기하지만 예, 이게 또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니셜로 표현을 했는데요. 과학일기를 써요, 여기에서는. 근데 과학일기를 쓰는 게 사실 그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든지 글자로 쓰든지 자기가 했던 그 실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고 언어로 정리해 볼 수 있고 내가 느낀 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시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뭔가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도 써먹을 수 있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있는 거를 말하고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과학 일기를 이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실험을 한다. 이게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점인 거죠. 이 W에서는 이것 때문에 보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K에 대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 뭐가 있냐 하면 같은 주제로 4주, 3주, 4주, 5주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은 공기예요. 공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호흡은 어떻게 되나요? 그 공기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공기 안에도 산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공기, 기체에 관한 거 등등의 나중에는 뭐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퐁당 빠져서 한 달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조금 하고 좀 알 것 같을 때 또 그 다음 거 뭐 다른 주제 하고 또 다른 주제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좋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심화되고 이렇게 연계되고 확장하기가 아이들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충분히 아이들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푹 담궈놨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같은 주제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장점이죠. 근데 그거를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해놨어요. 이제 제가 왜 초등 팩토만 있냐? 저도 이제 목동 팩토 사이언스 가맹점이지만 유아들은 제가 이것저것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KW 이런데 한번 보내보아도 썩 이거를 여기 꼭 보내서 이렇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장점을 모았어요. 이번에 한 가지 주제로 우리 유아 때는 한 가지 주제로 아이들이 퐁당 담그자 그 속에서. 그래서 자성만 해도 지금 4주차, 소리만 해도 4주차. 이렇게 자성만 해도 사실 8주차거든요. 이렇게 보면 호남물 분리까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빛만 해도 이 정도. 공기만 해도 8주 2달 동안 완전 중요한 것들은 진짜 퐁당 담궈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공기야. 근데 이렇게 다양해. 이렇게 우리가 창의 융합적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초등 팩토 사이언스는 그렇지 않지만 유아에서는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여기 판을 이렇게 꽂아요. 꽂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밑에 보면서 책 봤다가 이렇게 하면 계속 끊어지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이 판을 댔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자를 줘요. 트레이, 교구 보관함까지. 그래서 트레이가 있어서 그 위에 트레이 안에서 작업하고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거 잘 없이 그리고 보관은 또 교구함에 보관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딱 유아에 맞게끔 했고 팩토 사이언스 초등만 돼도 이제 이런 박스는 없죠. 네. 그래서 유아를 엄청 신경 썼다. 그런데 플러스 사실 유아는요 누리 과정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누리 과정을. 하지만 여기는 그 안쌤영재연구소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재원 갈 때 이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교재들이 엄청나게 이제 영재원, 영재고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재들이 많고 그리고 실험 도구도 되게 퀄리티가 팩토사이언스 이미 뭐 퀄리티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과정들, 우리 유아 과정들을 좀 누리 과정으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과 과정을 뺐어요. 교과 과정에 있는 그런 자석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할 자석 부분에서도 사실 3학년 1학기 과학책에 보면 자석이 나와요. 너무 비슷해요.
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알아요. 자기화, 뭐 자기력 이거 다 알아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력, 자기화라는 단어는 하죠. 단어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만져보게끔, 많이 해보게끔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4살 때부터 해서 지금 이제 3학년이 된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학교 가서 이제 자석을 공부할 텐데 어땠어? 물어보니까, 말하는 것 중에 제가 그래 참 하길 잘했다. 너희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요. 지금 뭐 나침반 1시간, 한두 시간, 한두 차 시간에 싹 다 배우잖아요. 자기화가 어떻고 철에 붙고 안 붙는 물질. 그리고 뭐 자기력은 어떻고 나침반은 어떻고 우리 지구는 그 자석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그것들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왜 지구가 자석이래? 이렇게 있대요. 멍하게 있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 화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확실히 무슨 뜻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나 이거 들어봤는데? 나 이거 해봤는데? 나 저번에 그거 한 적 있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체득된 친구들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들어본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기들 태어났을 때 1살, 2살일 때, 레테, 피반, 특별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솔깃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지나가도 사실 레테가 어쩌고 하면 이렇게 약간 내가 어떤 레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모르지만 솔깃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반응이 되죠. 아이들도 완전 모르는 거에 있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들어봤던 거, 내가 조금 익숙해졌던 거에 관심이 가게 된다. 네. 그래서 좀 지금은 플레이 단계예요. 6, 7세용이죠. 플레이 단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10개월 과정이거든요. 이 10개월을 하고 나면 이제 늦 가을에 think라는 단계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 10개월도 하나의 주제로 퐁당 담글 수 있게끔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건 측정하고 제가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강의해 보면 10개월에 40만 원인 거잖아요. 교구야 한 달에 44,000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강의를 보면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10개월에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4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번 강의할 때 10,000원이구나. 우와, 진짜 애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10,000원에 이런 교구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다. 근데 이게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참 좋으신 분이시다.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 실험을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 실험이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아이들 이 20명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근데 다른 친구들도 하는 거 보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도 하네? 이렇게 친구들에 대한 자극도 필요한 나이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1시간 하기 전에 30분 동안 또 이거를 놀게끔 하고 그리고 1시간 같이 수업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집에서 제가 1시간이면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서는 좀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듣게 하고 그 수업 끝나고 한 30분은 과학 일기 그림 그리게 하면서 책 있죠. 오늘 만약에 자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자석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 독서 활동도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세요 하지 말고 저는 항상 말하죠. 시간을 쓰세요. 의미 있게 쓰세요. 네. 어차피 책 읽고 독후 활동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과학 동화 막 어떤 거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과 연계돼 가지고 심화되고 깊이 있게 하고 확장되고 융합하는 그거를 하나의 그거를 주신다면 기준을 두고 앞뒤로 붙이신다면 더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탐구 보고서는 점점 갈수록 이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정리되는 것도 제가 한번 뒤에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일부만 들고 왔어요. 이게 첫 번째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어떻고 모양이 다 자석들이 다른데 그럼 자석들한테도 이름이 있어. 너희들도 이름이 다 다르듯이 자석도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어떤 거는 붙고 어떤 거는 안 붙을까? 왜 붙고 왜 안 붙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데 바로 천적도 나와요. 천적.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우리가 생태계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5학년 때 이게 먹이 사슬이 되고 먹이 그물이 되고 먹이 피라미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서서히 그냥 이렇게 적시듯이 가랑비에 옷 적시듯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심화된 걸 할 때 좀 잘 받아들이게. 아, 우리 이거 본 거 있는데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스팀 교육 적혀 있죠. 스팀. 그렇다면 우리 실생활에서는 자석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개념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험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자석을 이용하는 물체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떠냐. 필통을 봐도 그럼 이것도 자석이에요? 엄마 이것도 자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와 그렇네. 엄마 반응만 해주시면 돼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또 있을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더 호기심이 반이 되고 우리가 그러죠. 학습은 언제 해야 돼요? 한글은 언제 해야 돼요? 수학은 언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다들 교육 전문가 분들의 고통되는 말이 뭐죠? 호기심이 있을 때 시작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달라요. 그 호기심을 좀 자극시켜주는 거를 미리 하면 되죠. 그래서 그 호기심을 생기게 해서 좀 더 미리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점점 교육이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뇌만 개발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맞는 지식을 잘 담아야 돼요. 그 그릇을 크게 했으면 5세부터는 담는 것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1시간이면 하루 1시간이면 3년이면 1000시간이 차이가 난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까요? 네,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과학 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너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니?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와 책과 함께 해서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브루타식으로 이제 이야기까지 넣으셨는데 이런 게 중요해요. 그 우리 주변에 자석이 붙는 물체는 뭐가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철로 된 거가 붙죠. 그래서 동전에는 붙지 않잖아요. 철뿐만 아니라 사실 니켈이랑 다른 거는 붙지만 함량도 낮고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점차 배우겠지만 그래서 특징은 뭘까? 철로 돼 있는 거래.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폐차장 가도 엄청 큰 자석으로 자동차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들이 매일매일 말하는 언어는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아이들이랑 얘기하면 언어 자극도 되고 다르게 풍부하게 될 것이다. 융합. 그리고 우리는 부분으로 알았지만 전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책도 같이 하면 너무나 좋다. 그래서 강의는요. 4월 9일 날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이고 강의 시간은 50분간 오후 6시부터 6시 50분이고요. 저는 이제 강의 준비하기 전에 30분 정도 노출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의 시간 동안에는 실험을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거기 실험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하지만 직접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뭐 이렇게는 진행을 하는 게 더 시간 낭비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만져보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리고 이건 이렇게 그 실험 영상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앞에 거 30분 하지 않아도 그 강의를 듣고 또 그렇게 봤던 거를 자기가 또 해보면 또 바로 연계돼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저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과학을 처음 시작해요. 근데 나이가 5세에서 7세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교과 연계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용어나 언어나 개념이나 이러한 것들이 똑같은 자석을 쉽게 얘기하고 좀 더 어렵게 얘기하고 그냥 그 차이지. 그 차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괜찮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한 가지 주제에 푹 빠지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플레이 단계고 이제 늦가을이 되면 늦가을 정도 되면 이제 9월, 10월 정도에 이제 think 단계가 나올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팩토 사이언스, 에디슨부터 쫙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은 맛있는 영재 사이언스 지금 설명해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가 링크 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좋은 게 뭐냐면 한 가지 주제로 이미 이제 우리들이 다 퐁당퐁당 담궜어요. 엄청 오랫동안 이제 해봤어요. 아이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에디슨부터는 매주 다른 주제예요. 매주 잦은 주제로 오는 역사로 한번 해보고 천문대 한번 해보고 천문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역사 쪽으로도 하고 뭐 어떨 때는 화학, 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적용하고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팩토 사이언스 단계다. 교과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죠. 매직 사이언스, 사이언스 매직, 팩토 사이언스 중에 마술이 있어요. 사실 정말 신기한 게 저도 되게 이제 이걸로 특강도 하고 싶고 사실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도 싶고 해서 이제 저한테 오는 친구들은 하고 있는데 해주고 있는데 사실 마술이라는 게 대부분이 용수철 그리고 빛의 반사, 자석 그리고 균형 이러한 것들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과학이 숨어 있구나. 네. 이제 마술을 하는 분들도 과학으로 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색깔도 바뀌죠. 뭐 베타딘에 뭐 비타민을 넣으면 어떻게 황산화 때문에 물이 맑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마술로 많이 적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안쌤 영재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창의 사고력이랑 이제 문제 해결력, 영재원으로 갈 수 있는 좀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다. 우리가 수학 문제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 공간 있죠. 하는 공간이 일정하죠.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크기가, 그 넓이와 이거 세로 길이, 가로 길이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게 또 어떤 게 있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수능도 사고력이잖아요. 처음 보는 문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역량으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잘 해가는 거잖아요. 내가 픽해서, 선택해서. 근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정한 간격에 있는 게 뭐 가로등이 될 수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것도 일정한 간격,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넓히는 그런 문제집도 많고요. 이거는 이제 영재원으로 가는 이런 문제집도 참 많구나.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렇다. 네. 과학을 잘 알지 못해도 과학 영재로 키울 수 있는 꿀팁. 사실 과학이라는 글자를 여기서는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영재나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많이 해보고 아이들이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체육이 될 수도 있고 영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역량을 믿으시고 이렇게 과학 쪽으로도 영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제가 늘 이렇게 말씀 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집에서 구비하면 참 좋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번에 그 키트 안에, 과학 키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라는 부분, 그리고 산염기는 이미 병원에서도 왕충제부터 해가지고 약을 섞거나 그리고 그 혈액의 농도, 혈액의 pH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pH가 나중에는 또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까지 산염기, 그리고 이런 확대경, 우리가 확대경이나 현미경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또 다른 세계라고 말해요. 또 다른 세계. 그만큼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해하고 있는데 이 단계도 현미경도 가을에 나오는 출시되는 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겠다. 다양하게 참 많이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도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체온을 측정한단 말이죠. 어디에 가더라도 체온 측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피부로 그냥 쏘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숫자가 뜨잖아요. 바로 숫자가 떠요. 근데 과학실에서는 보면 이렇게 이제 온도계를 만약에 사용하거나 지금도 이제 뭐 인큐베이터 같은 데 보면은 그것도 뜨지만 안에는 또 온도계 꼭 꽂혀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낮아진다. 내려가면 이 온도계의 빨간 선도 내려가게 되죠. 근데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에 대한 아이들이 개념이 세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도계를 직접 보면 냉장고에서는 엄마 이게 진짜 빨간 게 내려가네요. 이게 올라가네요. 이러한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데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구나, 올라가는 거구나. 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험이나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수학 같은 걸 해도 이거 어떻게 풀었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이건 만약에 밖에서 아이들이 개미를 관찰한다고 해도 개미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 그리고 다른 거를 했을 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엄마가 그냥 던져주는 말에서도 아이들의 사고가 많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하면서도 아이가 이렇게 해보고 지켜보고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엉뚱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엉뚱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창의력 있게 융합해서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쳐볼까요, 엄마? 이거 저거 해볼까요?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 거기서 호기심이 아이들이 생긴다 그랬을 때 딱 그걸 잡으세요. 우리가 영재원 체크리스트에도 보면 호기심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책을 많이 보나요? 책을 좋아하나요? 주변에 호기심이 많나요? 질문을 많이 하나요? 이런 체크가 정말 좋은 습관이구나. 좋은 거구나.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의미 있는 시간을 토대로 좀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